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고요. C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최대값 있죠? 또는 최소값. 앞에 있는 녀석을 무조건 구하시면 돼요. 그게 1단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지금부터 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사각형 둘레 길이 먼저 구할게요. 요 B의 좌표를 T라고 두겠습니다. 요 B의 좌표를 T라고 둘게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는 2T가 될 겁니다. 요 변의 길이도 2T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으니까. 그러면은 T에 대응되는 여기의 좌표요. T에 대응되는 여기의 좌표, 여기다 T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원점에서 요점까지 길이는, 자, 요 점의 좌표가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얘 2배에다가 얘 2배를 더해주면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요거 2개 먼저 처리해보자.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의 합부터 해볼게요. 얘 2배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은 얘를 2배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4t. 얘가 바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된다는 얘기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얘기죠. t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이 되고요.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합니까? 위로 볼록합니다. 꼭지점의 t좌표 마이너스 2a분의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개 플러스로 만들고요. 얘가 4니까 4, 1은 4, 4, 1은 4가 되어서 꼭지점의 t좌표 1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t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t축이잖아요. 요거를 좀 헷갈리니까 요걸 좀 지워버릴게요. t가 여기 있죠, 지금.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x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x절편. x절편은 y에 0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이꼴 3이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여기의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되겠죠? 그럼 t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 0과 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왜? c는 1, 4분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오케이. t는 범위 찾았죠?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잠깐만요. 등호 들어가시면 안 되죠. t가 0이 돼버리면은 직사각형이 안 나오니까요. 그죠?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요. 등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루트 3이 돼, t가 루트 3이 돼버리면은 선으로 나오지 직사각형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범위 구했으니까 범위 세팅합시다. 0은 1보다 왼쪽에 있고요. 루트 3은 1.7이죠. 1.7 정도의 값을 가지니까 1보다 오른쪽에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 범위의 그래프만 보란 얘기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니까 지우시고, 우리는 최대값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 들어갔을 때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1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 되고, 계산해주니까 2 더하기 6은 8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8 나오니까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스프링보드 다이빙은 수면으로부터 3m 높이에서 쭉 나오죠. t가 뭐예요? 시간을 의미하죠. 스프링보드에서 뛰러 오른지 t초 후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 그랬어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 안 돼. 이 선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불러게요? 위로 불러가겠죠. 오케이. 그때 시간도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개 플러스 만들고요. 2는 2, 4가 되어서 5분의 2가 돼요. 그죠? 5분의 2초일 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h축이잖아요.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t 자리에 5분의 2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곱하기 5분의 2 제곱해주니까 25분의 4가 되고요.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2 플러스 3.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5일은 5, 5, 25.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5분의 위로 곱해주니까 8 되겠죠? 예, 5분의 8 더하기 3이라 하는 거는 5분의 15입니다. 약분해서 3이 되겠죠? 분자 이제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1에 계산해 주니까 4가 되고요. 4 더하기 15 해주니까 19 나오네요. 그죠? 정답은요? 5분의 19m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어느 과일 가게에서 귤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일 때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표를 만들고 싶어요. 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들어서 귤 한 개의 가격이 300이라 그랬죠. 300원. 귤 한 개의 가격을 여기다 적겠습니다. 귤 한 개 가격. 얼마라고요? 300원. 요렇게요. 300원이면은 하루에 100개씩 팔린데 하루 판매량이라고 적을게요. 하루 판매량은 100개가 된대요. 됐죠? 이 귤 한 개의 가격을 X1 내리면은 그럼 요거를 인상전이라고 할게요. 가격 인상전. 여기가 인상후. 잠깐만. 가격을 내린 거죠, 지금. 그럼 가격을 내렸으니까 여가 인하전이라고 합시다. 그게 맞겠죠, 말이. 인하전, 인하전. 인하가 이제 가격을 내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인하후라고 할게요. 가격을 내린 후. 오케이. 가격을 X1 내리면요. 300원에서 X1 내렸으니까 가격은 300 마이너스 X1이 되겠죠. 오케이. 요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리면은 판매량은 X개가 증가한대요. 기존의 판매가 100개가 되고 있었는데 X개가 증가했으니까 100 플러스 X개가 하루 판매량이 되겠죠. 예, 요렇게 표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표를 보니까 한눈에 확 보이죠. 예. 귤의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려면은 귤을 한 개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판매액의 최대예요. 그러니까 최대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액의 최대니까 최대 앞에 있는 판매액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하셔야 된다고요. 판매액은 어떻게 될까요? 귤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주면 그게 판매액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두 개 곱하세요. 300 마이너스 X. 요게 귤 한 개의 가격에다가 판매량이 100 플러스 X개가 팔립니다. 그럼 우리가 판매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판매액을 뭐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 Y라고 할게요. 판매액을 편의상 그냥 Y라고 이렇게 잡아줄게요. 오케이. 여기서 일단은 X가 먼저 구할게요. Y는 요래 분배가니까 3만이 되죠. 요래 분배가니까 300X 마이너스 100X 플러스 200X가 되고요. 요래 분배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0X 플러스 3만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합니까? 위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죠. 꼭지점의 T좌표 구할게요. 꼭지점의 T좌표 마이너스 2 A분의 A가 마이너스 1 B가 200이 됩니다. 마이너스 2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요. 2은 2, 2은 2. 그래서 얼마 된다? 100이다. 그죠? 100. 오케이. 그때 우리가 최대의 판매액을 구하지 말고요. 문제 구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귤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X가 얼마? 얘가 X축이잖아. X축인데 X가 100이 됐을 때 판매액이 최대가 됩니다. X가 100일 때. 100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X가 100일 때 우리가 판매액이 최대가 되니까 여기다가 100 집어넣어 보세요. 그죠? 그럼 300에서 100 빼주니까 얼마 돼요? 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귤 한 개의 가격을 200원으로 잡으면은 귤 한 개의 가격을 200원으로 잡으면은 판매액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요. 200원으로 잡으시면은 바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80m인 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가축우리를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가축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 하시라고요? 최대값 앞에 있는 가축우리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변의 길이를 제가 임의로 x라고 잡을게요. 얘의 둘레의 길이가 80이니까 요 변의 길이는 80-x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넓이는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80-x 이렇게 하면은 이 가축 우리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 우리의 넓이를 제가 임의로 y라고 둘게요. 얘를 y다. 요게 넓이니까요. 그죠? 그럼 y꼴 요렇게 먼저 분배할게. 요래 분배 가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되고요. 요래 분배 가면요. 2는 약분이 되어서 40x가 되겠죠.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요. 꼭지점의 x좌표 여기 구해볼게. 마이너스 2 a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b가 40이 됩니다. 마이너스 2개 플러스로 만들고요. 1은 2, 1은 2. 그래서 1분의 40이니까 얘가 40이 돼요. x가 40일 때 우리의 넓이, 얘가 y축이죠. y가 우리의 넓이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x 안에 40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40 집어넣을게요. 40을 집어넣어주면은 제곱해서 1600이 되고요. 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00이 됩니다. 플러스 여기다 40을 집어넣어주면요. 4, 4, 16, 0 두 개 따로 와주면 되죠.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800에서 1600 더해주면 800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은 800이니까 정답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12, 예, 주어져 있어요. BC가 16 주어져 있고요. 이 변의 길이들은 다 같고요. 잡았을 때 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소가.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최소가 앞에 있는 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하라 그랬죠.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요 변의 길이도 x가 되고요. 그죠? 이거 다 x가 되는 거죠. 길이가 문제 조건에서 다 같다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럼 요 변의 길이는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전체의 넓이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의 넓이 4개를 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 전체의 넓이부터 한번 해보자. 12 곱하기 16입니다. 12 곱하기 16. 이게 32, 아이고 32가 아니죠. 6이 12 올라가고요. 6일은 6, 72, 거기다 12, 192가 나옵니다.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 192에다가 빼주면 돼요. 일단은 얘부터 뺄게요. 예. 여기가 x죠. 그럼 요 변의 길이는요. 12에서 x 빼주면 되니까 12-x가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직각 기준에서 밑변 높이로 보시면 되니까 x 곱하기 12-x가 될 겁니다. 12-x. 요런 게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여기가 12-x. 그죠? 그래서 넓이가 똑같죠? 요거를 2배 주면 돼요. 그러면 얘 2개가 빠진 거죠. 이 전체 넓이에서. 또 빼기. 이제 요 삼각형 넓이 2개 빼주면은 예, 이게 바로 색칠한 넓이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 x고 요 변의 길이는요. 16에서 x 빼주면 되겠죠. 16-x가 돼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요 직각 기준에서 밑변 높이로 보시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6-x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예, 그래서 얘를 2배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제가 임의로 y라고 잡을게요. 이게 사각형의 넓이잖아. 색칠한 부분 넓이. 그게 y가 된다. 요거 정리 이제 일단 합시다. 정리. 192 마이너스에 요거는 약분이 돼버리죠. 그러면 x가 요렇게 분배 가주면요. 여기 갈로를 쳐줘야 되겠다. 그지? 요 갈로를 쳐주는 게 맞겠습니다. 요래 분배 갈게요. 마이너스 x제곱. 요래 분배 가주면요. 요래 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 요래 분배 가니까 12x가 나오겠죠? 오케이. 좋아요. 마이너스에 2도 요거 약분해 버릴게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갈로 쳐주시고 요래 먼저 분배 가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요래 분배가면은 16x 이렇게 되겠네. 그럼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그래서 2x제곱이 될 겁니다. 요래 가니까요 마이너스 12x 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6x 그거 두 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8x가 되겠죠. 상수는 192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192 요렇게요. 간혹 가다가 이거 2로 나누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방정식 아닙니다. 함수입니다. 함수. 얘 이꼴 제로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2로 나누지 마세요. 아니면 끌어내시던가요. 바로 가시면 되죠. 완전 제곱꼴로 굳이 만들지 마시고요.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꼭 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개 플러스를 만들고요. 이거 4죠? 4, 1은 4, 4, 7, 28이 되어서 꼭지점의 x좌표가 7 나옵니다. 즉 x가 7 요 x가 7이 돼주면요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신기하죠? 그럼 여기다 7 집어넣어 줄게. 제곱해주면은 49 거기다 2 곱해주면은 98 마이너스 여기다 7 집어넣어 주면요 7, 8이 56 5 올라가고요 7이 14 5 더해주면은 196 플러스 192 이렇게 되죠. 얘 두 개를 먼저 계산해 버릴게요.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죠. 98에서 4를 빼주면요 94가 되겠네요. 94 찾아주니까 정답 몇 번?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사각형 DEBF 넓이의 최대일 때 이 사각형의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 그럼 뭐 하시라 그랬어요? 최대 앞에 있는 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해주라 했죠. 지금부터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닮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닮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 그리고 요런 문제를 보면은 저는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하고요. 그리고 BC를 포함하는 얘를 X축으로 봐주고요. 그런 다음에 AB를 포함하는 요 직선을 Y축이라고 요렇게 제가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직각삼각을 보면요. 여기다가 X축, Y축 이렇게 잡아서 풀거나 아니면은 닮음을 이용해서 제가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문제는 X축, Y축 굳이 세팅을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닮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닮음으로 가겠습니다. 요 직사각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뭐 세로의 길이를 x라고 잡든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잡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세로의 길이를 x라고 제가 잡아볼게요. 그럼 요 변의 길이는요 20에서 x를 빼주면 되니까 요 변의 길이는 20-x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요 변의 길이가.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얘 두 개가 평행해야 됩니다. 얘 대 얘는요 얘 대 얘라는 우리가 비를 배웠어요. 그죠? 요런 거 한 5개 정도 나오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도 되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거를 쓰셔야 돼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 얘 두 개가 평행일 때. 평행 맞죠? 이 선분에 대해서 수직으로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선분은 평행할 거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갑시다. 얘 대 얘는 20-x 대 요거 전체죠. 20이 되겠죠. 는 얘 대 그러니까 선분 ED라고 할까요? 얘 대 얘가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ED를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요래 곱해주니까요. 20ED는 요렇게 곱해주니까요. 10 곱하기 20-x 요렇게 되겠죠. 양변을 10으로 나눠버릴게요. 0 하나 지우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양변에다가 2분의 1씩 곱해줄게요. 2분의 1씩 곱해줄게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헷갈리겠다 여러분들. 2ED는 요거 10 나눠서 요것만 남겠죠? 20-x가 되고요. 양변에 2분의 1씩 곱해주면은 ED변의 길이는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니까 ED,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니까 10,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될 겁니다. 요 가로의 색칠한 부분의 가로의 길이가요 10-2분의 1 x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 넓이 구할 수 있죠. 물론 문자가 있지만
요 넓이를 제가 임의로 y라고 둬볼게요. y. 그럼 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10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x가 분배 가서 요래 분배 가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되고요. 요래 분배 가서 곱해주면은 10x가 되겠죠.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러 갑니까? 위로 볼러 갑니다.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b가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개 플러스를 만들고요. 요렇게 이로 약분하니까 1분의 10이 되어서 꼭지점의 x좌표는 10이 나옵니다. 그죠? x가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넓이 구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y축이고 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넓이 구하지 말 필요가 없어. 이 사각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둘레의 길이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x축이죠.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x가 10이 돼주면은 이 넓이는 최대가 되고 그때 우리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x에다 10 집어넣어주면 되죠. 여기다 10 집어넣어주면 10이고 여기도 10이죠. 우리 둘레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그럼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20이 나옵니다. 더하기 이제 요거 두 개 한 거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이 20이란 얘기죠. 요 변의 길이는요.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주면은 10 마이너스 요거 약분이 되어서 5가 되고 5가 되고 얘가 5가 나옵니다. 요 변의 길이가 5다라는 얘기죠. 그럼 요 변의 길이도 5잖아요. 두 개 더해주면 10이죠. 예. 그래서 이 둘레의 길이는 얼마다? 30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